백국장 아버님이 좋은 데로 가실 거예요. 제 백국장은 장교 출신입니다. 이 군인 장교 출신이에요. 대위로 7년 근무했죠. 그리고 이제 근무한 돈으로 아끼고 이제 결혼을 하고 하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원래 출산일이 그저께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죠. 사실 저희가 이제 김천에 문제에 대해서 한 4개월 정도 취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쪽에 공식 밴드에서 제가 취재를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11일을 있었습니다. 있는 동안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죠. 백국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저기서 어제 화장을 하고 아까 화장을 하고 이제 이 장지에 천주교무지에 왔는데, 글쎄요, 왜 이 영상을 찍느냐, 백국장 아이에게, 백국장 제주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백국장은 아침에 집에서 7시에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6시에 일어나서 7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적어도 8시 반, 9시 전에 무조건 도착하죠. 그리고 집에 새벽 1시 이전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백국장이랑 저는 노래방이나 이제 술집, 맥주, 여행, 영화 2년간 단 한 번 했죠. 한 잔 먹었습니다. 남들 누구 찾으러 갔다가. 그리고 오늘 이 백국장이 하늘 잃은 이 슬픔을 가진 날, 이 날이 저희들한테는 일 외에 생각하는 하루입니다. 하루인데, 백국장은 훌륭한 친구예요. 제가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존경하는 친구인데, 저하고 일을 할 때 우리는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계획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돈으로 기사를 쓰지 말고 받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 근데 기자는 돈을 벌려고 하는 직업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다 생각하고 어느 기자가 다 그렇습니다. 김천에 몇 분의 기사 빼고는 그렇습니다. 제가 잠입 취재하면서 아픈 문제, 그리고 식무상소라는 크기에 등장하는 박팔룡, 박보생 전 시장의 용비어 성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일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공개밴드의 밴드의 리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두 분이 들어가 있고, 그게 표면적으로 이순식 대표와 맡고 있는데, 이순식 대표는 이철우 지사를 선거 때 고발한 적이 있죠. 근데 이분은 정치를 한다는 분인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한번 던져봤습니다. 정치를 하실 건지. 김민환 대표는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이루어지는데, 그 얘기는 뒤에 하고, 시민왕조에는 박팔룡, 박보생 시장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그 두 분을 닮아라, 그렇게 주장하는 신부상소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그 단체에서 나왔어요. 그 단체의 표면적인 대표는 이철우 지사를 고발한 적이 있고, 그 이철우 지사와 정치적 한판을, 정치적 생명적인 어떤 경쟁에 있었던 박팔룡 지사가 밴드의 리더로 있는 데라. 이상하죠. 박보생 시장님이 있어요. 지금 송원석 의원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또 두 분은 정치적으로 대결점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 누구나 이해를 생각을 합리적 의심을 하니까 파고들어 보죠. 파고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지금 현 이순식 대표가 저를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형사고발을 한 적도 있어요. 제가 단 11일 있는 동안에 실명으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익명의 어떤
공격들. 간단한 겁니다. 제가 취재하는 부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골재 부분이 나오는데, 그 골재 부분이 사실 이순식 대표로서는 굉장히 어떤 치부적인 부분이 생기죠.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꾸미고, 그 꾸민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하다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한 사람을 가지고, 한 사람을 모시고 데리고, 참 그분이 참 양심적이고 정말 정직한 분이었어요. 이 11일 동안에 가장.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분을 여기 이제 부탁을 합니다. 자, 정 사장, 이거 밴드 봤나? 밴드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좀 써주면 안 되겠냐? 내가 돈 받은 적 없잖아. 그분은 그대로 그걸 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이 사안은 그 사안이 아닌데요. 전화 와서 부탁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그 이순식 씨가 감추고 싶어 하는 별거 아닌, 하지만 자기한테 굉장히 큰 그 부분은 무엇이냐. 그 골재 부분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 밝혔지만, 그 당시에 골재 부분을 김천에 아무런 기자도 그 부분을 얘기를 못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길래 제가 그러면 제가 한번 취재해 보겠다. 그 과정에서 여기 있는 시민연대는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자기 땅이 좀 훼손된 부분이 있다. 결국은 그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정에 자기가 겁내고 두려워하는 분이 누군지도 알았고, 유독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관여된 부분에, 일을 주장을 하면서 언급을 안 하는 부분, 그분도 회장인데, 그 단체, 그것도 좀 의심이 갔는데, 지금 다 밝혀지네요. 그래서 저는 그게 현장에 그분이 관여된 이제 허가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게 환경부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부분으로 제가 이제 접근을 해서 공무원들도 그 부분을 법령히 찾아보고 조금의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다. 이대로 진행하면 좀 미스가 있다. 공무원들 다치지도 안 하죠. 근데 그 회장님도 자기 그것도 아니고 자기 소유고도 아니고 그 명의가 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 이러면 안 된다. 우리도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하고 뭐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정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제 골재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새벽에 밤을 새고 가는 부분은 이순식 대표가 자기 땅이 훼손됐는데 그 부분을 제가 공무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시민단체 대표가 이걸로 내일 뭐 또 프랜카드 들고 난리 난다. 이거 빨리 그 업체한테 얘기해라. 불법이 있는 거는 사법기관에서 밝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업자가 아니라 그러고, 이순식 대표는 맞다 그러고, 로드맵도 주고 맞다 그러고, 공무원도 가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어느 쪽이 문제지. 이 전반적인 문제가 깊게 들어갔나.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참 취재를 합니다. 그 과정에 이제 이순식 대표가 그 주소를 찍어준 걸로 제가 거기를 가죠. 단순하게 시민단체가 내일 프랜카드가 움직인다. 프랜카드 들고 걸기를 한다. 근데 자기 사유와 땅이 이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만 해결해주면 제가 무조건 보도보다 저는 좋지만은, 보도 좋죠. 하지만 이제 김천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뭔가 숙이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자임 취재를 하는데, 이순식 대표한테 낮에 우리가 2번을 가보고 우리 기자하고도 가보고 백구장도 갔습니다. 백구장 그때 아버지가 많이 편찮았죠. 근데도 갔는데, 저는 밤을 새고 백구장에 이제 아버지 재수 씨가 출산 때문에 그때 신경이 이게 한 1년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폐암 3기를 받은 지가. 그래서 저녁에 항상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갔죠. 그중에 이제 거기가 산길이니까 전화를 받고 주소를 받고 하는데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때 마침 페이스북으로 여성분 한 명이 전화가 옵니다. 부동산 하니까 뭐 땅 보러 같이 가도 되냐? 그래 오시라고. 그 가는 과정에 주소를 두고 가는 과정에서 그 주소지가 잘 못 찾잖아요. 그 근처지 어둡고. 그래서 그때 이제 빵하고 우유하고를 사주시라고 부탁을 하고 오는데 이순식 대표를 부릅니다. 길이 헷갈린다고 몇 번 와봤어. 그리고 그분이 마중을 하러 다시 나오고, 그때 아가씨가 이제 그분이 아주머니가 도착을 하고 한 2-3시간 의미 없는 얘기 있고 가고, 제가 따라가서 아침에 사진 찍었는 그게 그 문제의 골재입니다. 그때 그래서 여기서는 가태료 처분하고 폐업체하고 다 절차가 이루어지는 걸 알았죠. 근데 그 시민연대는 프랜카드를 걸고 전반적인 문제를 언급한다
하면서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근데 그 모 의원이 있습니다. 모 의원이 정말 정의롭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곧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불거지고 하니까 기사로 이제 하고, 제가 이렇게 자료가 이런 부분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 페이스북에 거기에 검찰을 고발한다 이렇게 올렸어요. 치고 지지도 안 했습니다. 여기는 또 여러분들이 정언해요, 그게. 그런데 그 문제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죠. 근데 아픈 문제가 불거지고 제가 취재를 들어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순식 씨는 뭐 하느냐 도대체. 그리고 무슨 시민단체가 시무상소를 해놔놓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상권분립이 있는데 이거는 비토가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비난이다. 이거는 피드백도 아니고 정치하신다니까 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냐. 그 가지 또 시민일보를 또 한다는 거기 공동대표분은 시민일보는 그냥 언론하고 다르다. 그리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이순식 씨를 만나게 해준 그 문제의 친구한테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 이순식 씨는 연락이 없다. 자, 그 문제를 내가 그분의 치부를 꺼내기 싫다 하지만, 자기 땅 부분으로 이제 갖고 해결됐다고 해갖고 프랜카드 건다는 어떤 시민단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시민단체는 사익을 위해서 원하는 거 아니냐. 이거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냐. 야, 그리고 정치도 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아픈 문제는 그분이 출입했던, 그때 출마했던 그제가 아니냐. 그분은 그때 이순식 대표는 이철우 지사를 고발까지 한 분이다. 정치 생명을 얻은 분인데, 아포에,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익명으로 해서 거기 가서 선동하는, 이거는 뭐 시민의 일을 기망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길래 그 밴드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제가 취재 문제하고 다르니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돈 받았습니까? 연락을 안 됩니까? 그 말 한마디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잠시 술렁이는 그 밴드가 이제 주저앉죠. 그리고 이제 다른 논점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익명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익명의 부당성. 제가 11일간에 했던 부분, 댓글이나 이런 부분을 모두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부탁했는데, 캡처가 그 부분을 입건하고 다릅니다. 정당하게 저는 얘기를 했고, 공동대표가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 밴드의 사람이 전부 회원이라고. 그 밴드 리더가 박보생 시장, 박팔룡 시장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저희 시민단체 한 곳에서 알고 저한테 연락이 오죠. 뭡니까? 시무상소를 여기서 냈는데 여기에 박팔룡 박보생 시장을 닮아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밴드지기가 박팔룡 박보생 시장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본질적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논리에서 밀리죠, 그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들고 일어나느냐. 갑자기 저를 고발합니다. 상관없는 그 골재를. 자기가 자기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서 고발한다.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해서 글을 쓰게 해달라는 그 사람이 정 사장입니다. 제가 정 사장하고 알아요. 왜? 그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차를 타고 가는 날 제가 사진을 찍힌 데가 자기 현장인데 이거 아닌지 아느냐. 그래, 그거 아니다. 아니니까 업자도 아니고 그건 안다. 세월이 지나갖고 지금 문제에 올라오 제가 정사장 전화를 했습니다. 정사장 아닌지 알지 않습니까? 저도 전화가 와서 부탁받아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밝혀드릴까요? 이분 정정당당해요. 참 대단합니다. 나는 놔두라고 했습니다. 제 취재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 그때 말하면 저는 이제 불거지지만 취재도 못하고 또 이순식 대표가 그 다음에 거기 김성건 그 국장이 저한테 해파하고 이랬는 부분이 그건 뒤에 밝혀지니까요. 언제든지. 그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당시에 따라왔던 놀러왔던 그분이 동행자를 내세우면서 제 개인적 사정이나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그분은 이용당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도 안 당했으면 그분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이용당했다고 생각해요. 왜? 박팔룡 시장, 박보생 시장, 아포 문제, 시무상소 이런 문제가 그 골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골재에 자기가 동행자로 했는데 그날 놀러 왔는 거예요. 저는 그 취재를 그때 교도소까지 갈 때 제가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위치를 알려줬다. 그분이 위치를 어디에 알았습니까? 제가 주소를 해가 구치고 갔는데요. 거기서 내가 헤매는 그 위치? 그 위치 알려주는 거하고 제가 11일 동안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정치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하면서 거기 뭐 언론이 있습니다. 제보고 그만두는 게 안 좋겠냐.
저는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언론 맞나? 언론이 미사여구만 이렇게 이쁜 얘기만 언론 아닙니다. 그 많은 골재 그래. 그 많은 골재 현장을 이때까지 기사 한 번 못 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김천의 금양비 뭐 이런 부분은 제가 기사를 냈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못했어요. 심지어 사람이 죽고 나가는 부분도 그때 관리감독 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적해가 다 바꿔줬죠. 근데 여러분 기자가 불의한 일을 보면 김천 기자, 구미 기자가 따로 있습니까? 저 김천의 출입 기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 기자가 아닙니다. 왜? 제가 짓겠지만은 이순식 대표가 체육회 채용 비리에 대해서 저한테 제보를 했었어요. 제가 얼만큼 취재를 많이 했느냐, 거기에 소속되는 그 이사분까지도 저한테 제보를 해가 자기 친구 공모부분까지도 확인을 했고, 나머지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찾았어요. 없어요. 진찰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5년 전, 6년 전까지 찾아봤습니다. 근데 서버에 5년 전 기록에는 다 사라졌어요. 그래, 그 서버를 관리하게 된, 그 당시 웹페이지를 관리하게 된 거기 김천 주재, 거기에 김천에 계시는 언론사, 굉장히 유명한 언론사 대표님한테까지 고령에서도 만나가 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사라진 서버. 그거는 절차가 없는 거 밝힐 수도 없고, 없어요. 그냥 주장해요. 그 과정에 뭘 알게 됐느냐. 저한테 그만 돌아가시라고 한 그 언론인이 유튜브를 찍습니다. 거기서 그 이순식 대표가 했는 얘기에, 그거를 가지고 거기서 고발을 당해요. 그 고발 당했는 사람이 체육회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언론인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개인적 사적으로 고발당해가 거기 채용 비리를 들고 일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걸 채용 비리가 없다. 그러면 나는 기사를 써야 돼요. 고발 과정이 고발돼 갖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해야 되잖아요, 그 시점에. 근데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고 해갖고, 그래 뭐 자정력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그 보도는 안 썼죠. 채용 비리는 체육회에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능력이 안 돼가. 그러면 먼저 그 취재했던 그분 있잖아요. 유튜브 했던 그분, 친한 분, 시민연대 하는 그 언론인, 예? 그분도 못 찾은 거를 그분 어디까지 찾았습니까? 내 그분하고 통화했는 거 기록 있죠. 제가 어디까지 파고 다녔는가요? 그래도 못 찾았다니까. 대단하다고 저한테 평수 성경한다고 그랬던 분이 이제 와갖고는 김천에 있지 말라고요. 언론 접으십시오. 대부분 미친 개라고 소설 같은 거 쓰시는데. 자, 내가 박팔룡 시장, 박보생 시장이 리더로 들어가겠는 여기서 시무상소를 썼는데, 박팔룡, 박보생 시장이 시장 닮아라 하는 그 시무상소가 여기에 그분이 리더로 돼 있는데, 안 이상하다면 이 부분을 의혹 안 가집니까? 그리고 거기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포 폐기물 업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분은 당당하게 경선 통과해갖고, 경선 했습니까? 안 했죠. 참 그냥 당당하게 공천을 받아갖고 도의원으로서 시민한테 봉사한다고 나가던 분이에요. 국민의힘으로 도의원 출마자로 낙선했어요. 근데 일당 체제지 않습니까? 거기 민주당 몇 분이지만 그분이 폐기물자로 몇 군데를 다녔습니까, 여러분? 응? 분란이 많이 났고, 그 당시에 시장은 무소속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이 단체에서는 시장만 탓합니다. 왜? 그분하고 관계가요? 예? 좋아서 그렇습니까? 상상 안 되죠. 시민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취재했는데 언론이라는 사람이 돌아가라고. 당신이 짚으면 내가 돌아가지. 당신이 짚으면. 어용을 넣은 문제도 있지만, 이거 쓰레기 같은 기레기 언론들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시민 언론이라고 만들고 다른 단체, 다른 언론들, 훌륭한 언론들을 기레기라고 욕을 하면서 기자가 기명도 없이, 자기 이름도 없이 기사를 씁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관련된 일로. 괜찮아요. 자기가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이 취재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 시민 언론에서 자기가 자기 글을 읽습니다. 발행인이 자기이고, 이순식 대표는. 그리고 거기 기명도 자기 이름 못해요. 시민연대. 기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저를 보고 기레기랍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영상을 찍느냐, 이 현장에서. 백 국장하고 저하고는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셨지, 그런 현장에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진작에 기사 쓰고 밝히고 싶었어요. 못합니다.
예? 그 비난 속에서 아버지를 보내고 싶지 않은 우리 둘 마음이었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지금 밝혀야 되죠. 예. 그렇죠. 김천 시민 여러분 각성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들 다 익명으로 욕을 하고 하면서 저는 이제 실명으로 얘기를 하는 와중에서 마지막에 거기 자기가 자칫 제가 봤을 때는 오목 도는 수준이고 자기보다 정말로 바둑 구단식 되는 사람들, 언론인들 엄청나게 많은데 언론을 개망합니다. 자칭 교수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바뀐 말이라든지 그 사람은 나중에 거기를 이제 그 예전 골재 사진을 딱 찍고 이걸 모르냐. 그 사람이 동행자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참네 진짜. 보십시오. 저는 그런데 그 비난하는 사람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다 해요. 이실직고를 공개하라면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자기가 그 캠프에 있었어요.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은 뭘 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없는 얘기를 꾸미면 안 돼요. 근데 그 실무상소라는 거를 제가 다른데 몇 군데 보니까 초등학생이 있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시민의 대표라는 시민이었는데 거기 학자들, 종교인들 많습니다. 상권 분립도 모르고 공무원들 그냥 아예 그렇게 놔두고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하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성경이 들어가 있는 그 단체는 시민 단체가 아닙니다. 예, 시민 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백국장 아버지 보내는 마지막 길에 백국장의 딸이죠. 곧 태어날 그 다음 백국장의 가족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취재할 수밖에 없었냐 그걸 알리고 싶었어요. 아버지 가시는 길에 김천 시민들 예전에는 안 이랬습니다. 지금도 아니래요. 몇몇 침묵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났습니다. 사유화하고 집단화된 그 권력의 현장에서 저를 고발하고 협박하고 그분들은 빠지고 충성스러운 호위대 이 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예.